왜 이렇게 눈이 침침하지? 어두운 공간에 오래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혈류를 악화시키는 습관 중에는 이미 많이 알려진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7가지는 한국인 대부분이 전혀 모르는 훨씬 더 치명적인 내용들입니다.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도 건강 채널을 즐겨보시는 분들도 거의 90% 이상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제게 상담 받으시는 6, 70대 어르신들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런 게 뇌혈류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뇌 건강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습관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일상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뇌혈류를 떨어뜨리는 습관들 중에도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내용은 많은 분들이 평생 몰랐던 사실이라 듣자마자 가장 놀라워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목 자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목 자세 하나만 바로 잡아도 뇌혈류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어지러움, 두통, 멍한 느낌 같은 증상이 놀랍도록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 목을 앞으로 쭉 빼는 거북목 자세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계시죠. 거북목 자세는 목과 어깨에 통증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자세는 뇌로 가는 혈관을 직접 압박해 혈류를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목을 조금만 앞으로 내민다고 뇌혈류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까요? 이건 많은 분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목에는 척추동맥이라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요. 이 혈관은 뇌혈류의 약 30% 이상을 담당하는데 목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이 혈관이 바로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 어지러울 때 목 뒤가 잡아당긴다, 갑자기 머리가 멍해진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자세에 해당돼요.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자세 교정만 했는데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이 크게 줄었다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세를 고칠 수 있을까요? 첫째, 스마트폰은 반드시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세요. 팔이 피곤하시면 팔꿈치를 받쳐주시면 됩니다. 둘째, 하루 3번 턱을 살짝 뒤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10초씩 3번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7cm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해요. 베개만 바꿔도 아침에 멍한 느낌이 확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시면 뇌혈류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눈이 또렷해지고 머리 무거움이 훨씬 줄어드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목 자세 하나만 바꿔도 뇌혈류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는데요. 뇌혈류를 떨어뜨리는 습관은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집안 조도, 즉 밝기의 문제예요. 뇌혈류를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 두 번째는 어두운 환경에서 오래 지내는 것입니다. 집안 조명만 조금 바꿔도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살아나고 아침에 느끼던 그 먹먹한 느낌이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빛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밝기 하나만으로도 컨디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죠. 이렇게 긴 시간 TV 불빛만 켜두거나 방을 어둡게 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문제는 이렇게 어두운 공간에 오래 있으면 뇌가 휴식 모드로 들어가면서 뇌혈류가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는 멍해지고 밖에만 나가면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 바로 이 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빛이 조금만 부족해도 뇌혈류가 이렇게 크게 떨어질까요? 빛은 단순히 보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 전체를 깨우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밝은 빛을 보면 뇌는 활동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혈류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반대로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지금은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고 생각해 뇌의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여요. 이 과정에서 집안에서 갑자기 어지럽고 눈이 흐릿해지고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 오시는 시니어분들 중 조명만 바꿨는데 머리 무거움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실내 조명을 밝게 켜주세요. 특히 거실과 주방은 항상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창가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밝은 빛을 직접 보세요. 바깥에 나가기 어렵다면 베란다에서 잠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셋째, 스마트폰이나 TV 화면도 너무 어둡게 보지 마세요. 밝기만 올려도 눈이 또렷해지고 멍한 느낌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하루 컨디션이 달라지고 뇌혈류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집안 밝기처럼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뇌혈류에 큰 영향을 주는 습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가장 위험한 습관이 하나 더 있어요. 입으로만 숨 쉬는 습관, 입호흡입니다. 입호흡만 코호흡으로 바꿔도 어지러움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느끼는 그 답답함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수면 중 산소 공급이 안정되면서 하루 컨디션이 눈에 띄게 달라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숨쉬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고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거나 목이 칼칼한 분들 대부분이 입호흡이에요. 문제는 입호흡을 하면 산소 교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뇌가 바로 산소 부족 상태라고 느끼기 때문에 뇌혈류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사실이죠. 입으로만 숨을 쉬는 것만으로 뇌혈류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코는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를 정화하고 따뜻하게 하고 적절한 속도로 보내주는 정식 통로입니다. 하지만 입은 숨을 쉬는 데 있어서는 급할 때 쓰는 비상구에 가까워요. 비상구로만 숨을 쉬면 뇌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 순간 뇌혈류도 함께 떨어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코막힘, 비염, 입안 건조 등으로 입호흡을 더 쉽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가 띵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 더 자주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입으로 숨을 쉬던 분이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될까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자기 전에 코 세척을 해보세요. 코막힘이 줄어들고 수면 중 코호흡이 훨씬 안정됩니다. 둘째, 낮 동안 코로 숨쉬는 훈련을 해주세요. 3초 들이마시고 4초 내쉬면서 천천히 깊은 호흡을 반복하면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안정됩니다. 셋째, 자는 동안 입이 계속 벌어지는 분들은 이비인후과에서 한번 꼭 상담해 보세요. 코 안쪽 뼈 문제나 비염 치료만 해도 입호흡이 크게 줄어들어요. 입호흡을 개선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의 피로감이 확 줄어듭니다. 변화가 정말 확실해요. 네 번째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특히 놓치고 계시지만 뇌 건강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습관입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는 생활, 즉 씹는 근육 감소입니다. 씹는 힘만 조금 회복돼도 뇌로 가는 혈류가 바로 증가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기억력도 눈에 띄게 살아나요. 실제로 식습관만 조절했는데 머리 먹먹함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딱딱한 음식이 부담스럽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지죠. 문제는 씹는 동작 자체가 줄어들면 뇌로 전달되는 자극도 약해지고 뇌혈류가 서서히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즉, 씹는 힘이 약해질수록 뇌 기능이 함께 약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씹는 행동이 어떻게 뇌혈류와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음식을 씹을 때는 턱 주변 근육과 신경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때 머리, 얼굴,
관자놀이 부분의 혈관들이 크게 자극을 받으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데요. 이게 바로 씹기 자극 효과입니다. 그래서 씹는 힘이 약해지면 뇌가 받아야 할 자극이 줄고 결국 머리가 더 둔해지고 방금 했던 일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잦아져요. 상담 오시는 70대 어르신들 중에도 씹는 음식을 바꿨더니 3주에서 4주 만에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씹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한 번은 조금은 씹어야 하는 음식을 꼭 포함해 주세요. 김, 오이, 사과, 견과류처럼 턱을 움직이는 식재료가 좋습니다. 둘째, 식사하실 때 한 입을 최소 20번 이상 천천히 씹어보세요. 이 습관 하나로도 뇌로 전달되는 자극이 크게 늘어납니다. 셋째, 틀니가 불편하거나 씹을 때 통증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꼭 조정받으세요. 씹는 힘은 뇌 자극과 직결되기 때문에 방치할수록 손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시면 머리의 맑은 느낌, 기억력, 집중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음식을 씹는 힘만 달라져도 뇌혈류와 머리의 맑기가 크게 변한다는 것, 생각보다 놀라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처럼 작은 생활 패턴 하나가 뇌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고 있는 습관이자 뇌 기능을 둔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바로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습관이에요. 집 밖으로 단 10분만 나가도 뇌로 들어오는 자극이 확 달라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공간 자극을 조금만 바꿔도 뇌혈류 반응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요즘은 집안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패턴을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문제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머물면 뇌가 받아야 할 자극이 거의 사라지고 뇌혈류도 서서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오래 있으면 갑자기 멍해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평소보다 피로감이 커지는 일이 많아져요. 공간이 바뀌기만 해도 뇌혈류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는 새로운 공간을 인식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요. 길, 사람, 거리, 색깔, 소리. 이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환경을 분석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즉시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밖에만 잠깐 나갔다 와도 머리가 리셋된 느낌, 기분이 풀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반대로 집 안에만 계속 있으면 뇌는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혈류도 함께 감소해요.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하루 한 번 10분 외출만 시작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맑아졌다, 우울감이 덜하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편함, 편의점, 동네 한 바퀴 그 어느 곳이라도 좋아요. 둘째, 주 2회에서 3회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경험해 보세요. 같은 동네라도 다른 길로 가보는 것, 새로운 카페나 공원을 가는 것만으로도 뇌는 강한 자극을 받아요. 셋째,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는 집 안에서도 공간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창가, 베란다, 주방에 앉는 자리만 바꿔도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생각보다 뇌혈류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머리가 다시 맑아지고 기분도 가벼워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뇌는 어떤 공간에 있느냐만 바뀌어도 금방 반응하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하느냐도 뇌혈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 번째 나쁜 습관은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말을 조금만 더 자주 해도 뇌혈류가 활발해지고 기억력, 집중력, 말문이 트이는 속도까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말하기가 늘면 정서도 함께 밝아져 하루 기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을 할 일이 줄어들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를 할 사람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말을 하지 않는 생활이 길어질수록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쉬게 되면서 뇌혈류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왜 뇌혈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요? 말하기는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말을 하려면 생각해야 하고, 단어를 선택해야 하고, 입과 혀를 움직여야 하고, 상대의 표정과 반응까지 함께 읽어야 해요. 즉, 언어, 운동, 감정, 기억 영역이 한꺼번에 켜지는 셈이죠.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뇌 기능이 크게 줄고 혈류까지 감소해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사람 만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말도 안 했다. 그러고 나면 머리가 더 멍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루 3분만이라도 책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짧은 문장이라도 좋아요. 이 습관은 뇌 자극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짧게라도 전화를 걸어보세요. 1분의 대화로도 뇌 흐름이 달라집니다. 셋째, 혼자 계신 분들은 반려동물이나 식물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일기처럼 말하듯이 목소리로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이나 생각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아요. 말하기가 늘어나는 만큼 뇌는 더 활발하게 깨어나고 머리 회전 속도, 기억력, 말문까지 점점 더 부드럽게 열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마지막 7번째 습관은 말을 거의 하지 않는 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뇌혈류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줘요.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 습관입니다. 바로 너무 조용한 환경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집안에 은은하게 소리가 흐르기만 해도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머리가 맑아지며 우울감과 외로움도 눈에 띄게 감소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듣는 자극이 조금만 늘어도 뇌혈류 반응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죠. 그런데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TV도 끄고 말소리도 없고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너무 조용한 환경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의 활동 영역이 거의 자극을 받지 못해 뇌혈류가 서서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조용한 환경에 있는 것만으로도 뇌혈류는 감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듣는 감각은 뇌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극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음악, 바람 소리, TV 소리. 이 작은 소리들이 뇌의 듣는 영역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뇌 전체의 혈류 순환을 도와요. 하지만 너무 조용한 공간에 오래 있으면 뇌가 들어오는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고 활동을 거의 멈추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뇌혈류도 감소하고 생각이 둔해지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이 생기죠. 실제로 상담 오신 분들 중에서도 하루 종일 조용한 집에만 있다가 라디오나 뉴스를 틀기 시작한 후 머리가 덜멍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무조건 시끄럽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겠죠. 어떻게 하면 뇌혈류의 흐름에 도움을 주는 적당한 소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TV나 라디오를 아주 작은 볼륨으로 틀어놓아 보세요. 말소리가 배경처럼 흐르기만 해도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둘째, 잔잔한 음악을 틀어두는 것도 좋아요. 클래식, 재즈, 자연의 소리처럼 편안한 음악이 뇌혈류를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셋째, 밖에서 들리는 자연 소리도 훌륭한 자극입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 소리나 새 소리가 들어오게 해보세요. 산책하면서 주변 소리를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듣는 자극은 뇌를 깨우는 신호와도 같아요.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면 오늘부터 작은 소리 하나만 더 해보세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습관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바꾸기 시작하면 뇌혈류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머리의 맑은 느낌, 생각의 속도, 아침의 컨디션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딱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시는 겁니다. 자세든
호흡이든 집안 조명이든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젊은 그대,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